제가 한 달 전에 이거 어린이집 Q&A 찍는다고 말씀드리고 게시판에다가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너무 바빠서 찍어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한번 Q&A 남겨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댓글이 꽤 많이 달렸어요. 그때 1만 명 감사드리는 겸해서 찍는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150개? 160개 정도 달렸어요. 근데 이거를 다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한 50개? 50개 정도 대답해 드리려고요. 이거 노트북 화면 보면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거에는 해드릴 건 없고 하트를 드릴게요.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7년 동안 경험했던 거 바탕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아이들이랑 자주 소통을 해야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의 표정, 생각, 행동 모두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실습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처음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세요. 이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하시고 그러는데 한 주? 일주일 지나면 정말 금방 친해지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이들이 울거나 짜증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아이들이 울거나 짜증낼 때는 뭔가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 왜 울어? 지금 이게 울 일이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 왜 뭐가 속상했어? 하고 물어보시거나 아 정말 속상했구나 짜증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어떤 행동을 했거나.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짜증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뭐 이 친구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거나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바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지금 한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할 때는 흥미가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뭔가 또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친구들만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안 하고 싶은지 재미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이 친구의 지금의 기분을 들어주시고 방법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참여하지 말고 친구들이 하는 거 볼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집중을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은 물어봐요. 하고 싶지 않냐고. 그럼 이 친구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옆에서 친구들 관찰할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선생님이랑 관찰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친구들은 가서 다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선생님 옆에서 좀 보다가 그러면 다음 수업 활동할 때는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주면 진짜 거짓말처럼 다음 시간에 해요. 열심히. 선생님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언니, 오빠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 동네에 있는 동생들이랑 막 알려주고 선생님 놀이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맨 처음에는 갖게 된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네일 아트 해주시는 분도 꿈이었고 미용사도 꿈이었고 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뀌다가 정말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는 제 처음 꿈인 선생님을 택하게 된 거예요. 적응기는 얼마나 가져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적응기? 누구 적응기? 일단 뭐 초임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3개월만 딱 버텨보시고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근데 3개월 동안 잘 버텨보시고 함께 아이들이랑 함께 지내보시면 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으세요. 한 달 가지고는 너무 짧아요. 그렇다고 2달도 너무 짧고 3달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일도 손에 잡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돼서 그리고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이들이 울 때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정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우는 친구들도 있고 속상해서 우는 친구들도 있어서 먼저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계속 달래주기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려면 진정을 해야 돼요. 근데 좀 유아방 같은 친구들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왜 속상한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조금 진정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해줘? 라고 하기도 해요. 무조건 당장 지금 울음을 그쳐야 되고 지금 당장 왜 속상한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막 속상하고 슬픈데 활동하라고 하고 빨리 말해보라고 하고 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처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달래주시는 게 좋아요. 진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왜 속상한지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말 속상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랑 무슨 점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둘 다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을 어린이집에서 해가지고 유치원 경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했다가 아닐 수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발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많이 나와요. 아이들 뭐 영아기, 유아기 때 연령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과정, 성장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일반 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미리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어주시거나 뭐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습가시거나 정말 졸업하고 초임 교사가 됐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친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습 나가기 전에 어떻게 대화를 하지? 무슨 대화를 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엄청나게 먼저 다가와요. 이름도 먼저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먼저 물어봐주기 때문에 재미있는 반응하고 또 아이들이 어떤 놀잇감으로 만들었을 때 호응도 조금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를 많이 좋아해 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아이들은 금방 느껴요. 싫어하는 것도 금방 느끼고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아이들랑 대화, 상호작용 그리고 아이의 성격을 파악해 주시면 금방 친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유치원 교사 되면 어린이집 교사 되면 돈을 잘 못 번다고 하셨는데 진짠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초임 때 그때는 그 월급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돈을 뭐 엄청 많이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얼마 다 진짜 뭐 돈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옛날에 그렇게 되게 적은 월급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교사들끼리 기싸움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지금 7년째라고 했잖아요. 한 곳에서 2년 다녔고 나머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5년째 다니고 있어요. 근데 2년 다녔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저만 괜찮다고 해서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곳 두 곳밖에 없지만 제가 갔던 곳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싸움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들어봤던 것 중에 정말 다툼이 있었던 곳도 있고 누가 싫어서 나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녔던 곳은 같이 정말 원장님도 같이 친해가지고 2박 3일 놀러도 갔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러도 꾸준히 갔었고 그 후에도 제가 다른 곳 다녔을 때도 같이 만나서 서로 안부 묻고 지금 있는 곳은 제가 옮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정말 다툼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서로 그냥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격을 이젠 다 아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곳은 텃세에 텃도 없어요. 자랑.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운 곳에 딱 혼자 가면 너무 불편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알고들 계셔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정말 다 같이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해가지고 금방 뚝딱 끝내버리고 그냥 서로 미루기보다는 빨리 서로 끝내려고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제가 갔던 곳은 다행히도 기싸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면접은 보육교사를 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원에다가 일단 메일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력서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개별 연락이 와서 면접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가서 원장님 또는 원감님 아니면 두 분이랑 같이 면접을 보는데, 질문은 되게 다양하세요. 제가 받은 질문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랑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때 만약 그게 저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몇 세 맞고 싶은지, 뭘 잘하고 어떤 거에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유아교육과 졸업하면 바로 취업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졸업하고 거의 실습했던 곳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 아니면 졸업하고 3월 전에 신입교사 구하시는 곳에다가 이력서 제출하시면 바로 가능하세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언제 자격증이 나올 예정인데 신입교사 구하시냐고 해서 첫 번째 면접 보고 들어갔었어요. 바로. 그리고 7년이 흘렀어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만 5세까지 있을 수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아반 담임을 맡을 수 있나요?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유아반은 누리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그거 이수하시면 유아반을 맡으실 수 있으세요.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오래 일하면 원장도 될 수 있나요? 뭐 승급교육이 있어요. 승급교육을 뭐 3년, 6년 이런 식으로 교사 경험에 따라 뭐 3년 뒤에 제가 뭐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이 있으면 3년 경력 후에 1급,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교육을 한 달 동안 듣고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바로 저기 어디 대학교 가서 6시부터 9시까지 교육 듣고, 토요일도 9시부터 6시까지 교육 듣고 마지막에 시험 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원감, 원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교구 만들기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교구는 재료를 말씀드려가지고 교사들이 제작하기도 하고, 요새는 업체에서 정말 완제품 같은 거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각자 반에서 뭐 필요하다 싶은 거 교사가 아이들한테 조금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는 교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제작해요. 손남님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종류와 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 종류는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민간 어린이집인데 좀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고 퇴근 시간은 달라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총 8시간 근무해요. 어린이집 교사하면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많이들 질문을 주셨는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힘든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통틀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를 뽑자면 원장님과의 관계, 뭐 교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서류도 정말 많아요. 서류도 많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와중에 또 아이들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서류를 너무 많이 하고 힘들었으니까 다른 거는 좀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애들이랑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서류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없는 거라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린이집 브이로그 영상 언제 올라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엄청 재밌는 일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찍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이. 그냥 잠깐 1분이라도 아이들이랑 재미있는 거 있으면 막 찍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갑자기 막 장비 꺼내서 아이들 찍고 다른 아이들은 또 그냥 두고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찍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뭐 아이들이랑 생활하는 거 잠깐 찍어서 올리면 실습하시는 분이나 초임 교사분이시나 이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 힘들어요. 힘든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쉬어요. 선생님 자취하면서 생활하기에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쪽 분야가 많은 월급은 아니기에 자취를 병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엄청 어렵다,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초임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취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때 되면 나이도 조금 저보다 어리실 거고 한참 돈, 월급 모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리신 분들한테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여행도 가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하죠. 그리고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막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말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맞아요. 당연히 없진 않죠.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제 감정을 계속 이야기해요. 선생님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 마음은 어떨까?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금 저도 진정이 돼요. 그리고 최대한 아이들이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항상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요. 아이들이니까 흘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라고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가끔은 얘네들이 내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나? 그냥 선생님 또 잔소리한다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좀 걱정이에요. 저희 원장님께서 정말 화가 나고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적은 없지만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잠깐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감정은 금방 이렇게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숨 더 고르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모의 수업이 학교에서 하는 모의 수업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막막하고 어색한데 진짜 모의 수업처럼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정말 도움이 돼요. 아이들을 어떻게 모아놓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이랑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고 모의 수업 때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잖아요. 그런 질문을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아이들이 해요. 상황에 맞게 또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는 방법도 배우고 저도 이 수업이 정말 싫고 어색하고 정말 문 열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싫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화났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많이 화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게 아이들한테 막 친구랑 다퉜을 때 생기는 화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화? 그냥 알려줘야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감정이 막 좀 올라오는 거지 너무 화가 나 막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 것 사실 그냥 말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하려면 뭐 박수 한번 시작 딱 쉿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박수도 딱 쉿 한 번은 쉿 딱딱 집중 이것도 있고 아이들 집중시키는 선율이 되게 많아요. 처음 초임 교사 담임 맡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예비 교사로서 너무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7년 동안 다양한 연령을 맡았어요. 5, 6, 7세 혼합반하고 만 2세, 4살 반 친구들 반도 맡아봤고 6세 친구들 반도 맡아봤고 주로 7세 친구들 또 6, 7세 혼합반도 맡아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령별로 어떤 반을 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 맡았을 때 반은 5, 6, 7세 혼합반이었어요. 근데 7세 비중이 많은 혼합반 친구들이었는데 처음에 저도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가 담임이 된다는 거에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초임 오히려 저는 초임 때보다 조금 뭘 알고 한 3년? 보육교사는 3년, 6년 이렇게 3년씩? 아니면 2년, 4년 이런 식으로 고비가 와요.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초임 때는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하고 모든 게 조금 신기하고 내가 진행하는 대로 되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도 거의 7살 친구들은 고등학생처럼 말하고 같이 지냈어가지고 영유아들 학부모님들이 곤란한 부탁을 하시는 경우나 힘들게 하실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곤란한 부탁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저는 이럴 때 원장님과 상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혼자 해결하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나 의견을 같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말썽 피울 땐 안 힘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이들 이거는 자랑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게 가장 쉬워요. 쉬운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경력도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눈빛만 봐도 정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다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선생님은 여기도 눈 있고 여기도 눈 있고 여기도 눈 있고 그러면 보통 7살 친구들은 에이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맞추니까 아이들은 정말 제 눈이 뒤에도 달린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항상 눈빛이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나중에 정말 선생님 다 보이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썽 피우는 친구들도
같이 소통하다 보면은 정말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악기 연주 잘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잘하고 싶어서 피아노 학원도 다녔는데 그런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탬버린도 흔드는데 너무 잘 못 쳐가지고 여기가 맨날 이렇게 멍들어요. 탬버린도 못 쳐. 계획안 작성하는 법은 제가 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퀴즈 노트에는 뭐뭐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거 핸드폰 어플로 안 하고 직접 수첩에다 써요. 영화반은 직접 손으로 아이들 하루 생활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유아반 친구들은 컴퓨터 메모 쪽지 쓰고 저희는 교사들은 조금 힘이 들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이들이 생활한 모습을 사진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프린트 해가지고 다 붙여줘요. 오늘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면 나중에 이 수첩을 가지고 졸업을 했을 때 하나의 앨범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초임이면 투담임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하시는 담임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라면 그냥 혼자 담임을 맡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없고 정말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없겠다 싶으시면 투담임도 좋으시고 아니면 보조 선생님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조금 배우시고 담임을 맡으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그냥 처음이 걱정이시라면은 처음부터 담임을 맡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개월 열심히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겪어보시고 혼자 상황도 겪어보시면 다음에 그 다음 년에는 조금 더 쉽고 3년차 때는 더 쉽고 하실 거예요. 혼자 담임 맡으신다고 혼자만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다니시는 선생님이랑도 상의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원장님, 원관님이랑도 상의하실 수 있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항상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아요. 초임이시라면.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오래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질문에는 하트를 드렸어요. 아직 하트를 못 드린 분들은 제가 다시 답변을 해드릴 때 하트 드릴게요. 너무 늦게 찍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1만 명 된 거 축하하다고 남겨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읽다가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 것들은 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댓글 많이 봤어요. 이런 종류의 브이로그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찍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항상 찍고 있는 거라. 그리고 뭐 인스타나 다른 방법으로 조금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다른 방법을 빨리 알아볼게요.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지. 저는 다음 영상과 또 남은 Q&A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 찍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해요.